우리가 또 끈기를 발휘해서 독자적으로 A사 레이더를 개발했단 말이죠. 미국에서 볼 때는 배 아픈 사실 중에 하나란 말이죠. 결국에는 인도네시아가 선전을 해줬어요. 왜냐? 자기들이 안 하려고 하다가 다시 조인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여기저기서 서로 살려고 하는 나라가 출선이니까 이거 우리가 잘못 판단했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인도네시아도 무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육해 공군 무기를 다 팔 수 있는 큰 시장이다. 사실 KF-21 같이 시험 비행하면서 문제없이 이렇게 착척 진행되는 과정이 거의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저는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KF-21을 추가로 양산하느냐, 이거 참 국민적인 관심사였죠. 원래 많이 초도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20대를 먼저 한다 해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반응이 안 좋았는데 이번에 20대 추가 생산하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가는 것 같다. 왜냐면은 처음 개발할 때는 리스크가 엄청 많잖아요. 사실 KF-21 같이 초도 비행하면서 시험 비행하면서 문제없이 이렇게 착척 진행되는 과정이 거의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저는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양산도 안 되고 실전 배치도 안 되는데 외국의 바이어들 그러니까 외국의 국방장관을 희생을 한단 말이죠. 난 이것 좀 보고 야 이거 좀 웃기는 거 아니냐? 그 비행기가 완벽하게 된 것도 아닌데 증명이 프로븐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 걸 보고 정말 안정적으로 개발하고 있구나.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데서는 굉장히 유심히 쳐다보고 있거든, 우리가 이제 이거 KF-21을 사면은 이제 수출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삿발을 걸 것인가 수출 못하게 여기에 지금 초미의 관심인데 우리가 쭉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40대를 양상 확정했다는 거는 이제 그 관련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이제 시스템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20대만 하고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취소하고 또 뭐 딜레이 되고 그러면은 관련 업체들이 다 힘들어 한다고. 그러나 이제 20대를 추가로 하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을 이제 6천억 원대 공급하기로 했고 한화 시스템은 1248억 원인가 그 정도 해가지고 A사 레이더를 포함해서 부품 이렇게 공급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카이는 물론 이제 본체를 이렇게 공급하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런 협력 업체까지 딱 이제 안정적으로 가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기 생산할 때 초도 생산이 어떻게 잘 되느냐에 따라서 그 생태계가 잘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안정적이죠. 그래서 이제 KF-21은 단순 우리 개발 단계를 넘어서 양산 체계로 넘어가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 자체 공군력도 완전히 보강이 되는 거죠. 보강이 되고 그 다음에 방산 생태계가 안정화되고 하면서 거의 협력업체가 600개 정도 된다고 이런데 이제 고용도 또 안정이 되고 이런 면에서는 이번에 KF-21 20대 추가 양산은 굉장히 내용도 좋고 의의가 크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양산으로 가면은 이제 그야말로 많은 국가에서 바이어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기라는 거는 한국에서 잘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 외국에 살 때는 너희들 국가에서는 이거 잘 사용하고 있어? 평가가 어때?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오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양산했다는 거는 이건 굉장히 안정적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선포를 하는 거죠. 그렇죠. 1억 달러면 1200억, 300억인데 비싸죠.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는 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러는데 원래 초기 개발할 때는 개발비가 많이 들어요. R&D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초도 생산은 숫자가 적잖아요. 20대 이제 양산 40대 들어가니까 좀 싸질 건데 그래서 양산을 많이 하면은 단가가 저렴해져요. 원래 우리 미국에서도 뭐 F-35 같은 건 엄청 비쌌어요. 그러나 계속 여기 각국에서 살려고 하니까 그 양산 체계로 들어가니까 싸지는 거죠. 아무튼 엔진은 지금 미국 걸 쓰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좀 가슴 아프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항공기가 KF-21한 국산화가 한 60% 정도 된다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엔진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인도네시아 2012년 잠수함 판매할 때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 그랬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프랑스 이런 데서 부품을 사다가 거의 조립 생산하고 선체만 우리에서 했다면 우리 자체예요. 이런 케이스가 되면은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1억 달러 넘는다는 건 상당히 비싼 비행기인데 이건 얼마나 우리가 수출로 계약하느냐, 수출로 이걸 풀어내느냐 이것 따라서 이제 딱 다운될 수 있어 가격이. 그래서 이제 1, 2차에서 40대가 양산되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가격이 줄어드는 단계라.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원래 하나를 초도 생산하려면은 다음 블록 2, 블록 1에서 하면서 블록 2에서는 뭐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같이
다시 연구를 해요. 그랬더니 거기에 돈도 추가로 들고 이런 것 때문에 초도 생산은 가격을 다운시킬 수 없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이런 것을 다운시킬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려면 수출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카이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산도 잘하지만 홍보도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지금 살려고 줄 서고 있는 걸 보면은 잘 되리라 봅니다. 값이 싼 비행기를 만들려면 수출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항공기에서는 에이사 레이더는 우리가 미국에서 F-35 살 때부터 시작해 기술 이전을 해주느니 안 주느니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기종 바꾸고 막 여러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가 또 끈기를 발휘해서 독자적으로 에이사 레이더를 개발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미국에서 볼 때는 배 아픈 사실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에이사 레이더를 개발했으면은 거기에 에이사 레이더는 먼저 보는 거거든. 확실히 보고 그거를 사격할 수 있도록 표적을 할당하고 그다음 미사일이나 포나 이런 거 다 관련 기술을 통합해야 돼. 통합 능력.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이제 미사일을 사온다. 그러면 이게 연동하기 또 쉽지 않아요. 우리 국산 전투 체계하고 또 미국 거 연동하려면 돈 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천룡 미사일도 우리가 개발하고 그다음에 에이사 레이더 개발하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제 할 수 있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아마 수출을 할 때도 국산으로 패키지로 만들어서 팔으면 엄청 쉽죠. 만약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의 미사일을 쓴다 그러면 미국한테 허락받아야 되고 그러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KF-21은 레이더하고 천룡 미사일을 통합한다는 거는 이건 단순한 성능 향상이 하는 게 아니고 이 공군의 전투 능력도 향상되고 결국에는 방산 수출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는 좀 자랑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국산화하면서 이렇게 체계 통합을 우리 힘으로 하면서 이걸 수출로 견인하는 이런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인도네시아가 우리하고 공동 개발한다고 했다가 틀어지는 바람에 노이즈 마케팅이 심했어요. 사실 이게 안 좋은 거였고 우리가 배신감을 느끼고 뭐 이랬었는데 결국에는 인도네시아가 선전을 해줬어요. 왜냐? 자기들이 이제 안 하려고 하다가 다시 조인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원래 개발비 20%만 1.7조 원쯤 부담하기로 했는데 결국에는 깎아주고 해가지고 한 6천억 정도로 조정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뭐 양국 간의 갈등도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다 이제 봉합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거 시험 비행 단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어요. 여기저기서 서로 살려고 하는 나라가 줄 서니까 이거 우리가 잘못 판단했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뢰 회복을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저기 노력을 해야 되고 뭐 돈이 다는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돈이 이제 인도네시아 분담한다는 걸 안 줬다는 데서 일단 신뢰가 깨졌다는 정황에서 좀 아쉽지만은 그건 또 여기저기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인구도 2억이 넘는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중국의 남사군도 그 해양 영토 확장 야욕 때문에 인도네시아도 무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육해 공군 무기를 다 팔 수 있는 큰 시장이다. 그래서 이 KF-21을 계기로 해가지고 해군 무기나 육군 무기 이런 것도 팔 수 있도록 이렇게 방산 협력을 조정해 나가야죠. 부품 국산화는 엄청 중요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무기 수출하면서 거의 완성형 수출했는데 미국하고 비교하면 미국은 완성형도 수출하지만은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도 수출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태계를 완전히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산 생태계를 다 통틀어서 통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천주국이고 무기 생산 1위고 그다음에 수출 1위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는 그동안 완성형 무기를 수출했다면 이제 뭐 우리가 개발한 장비들 뭐 잠수함도 3,000톤 거 개발하면서 31개를 장비를 우리가 개발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팔을 수가 있어요. 완제품만 파는 게 아니고 이제 부품도 장비도 팔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엄청난 이제 수출이 진정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항공기 같은 경우는 엔진 개발이 중요하거든. 엔진은 거의 미국이 장악하고 있어요. 전 세계 항공 엔진은.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은 뭐 미국 거 엔진을 가져다 팔려면 굉장히 또 로얄티도 줘야 되고 잔소리가 많아요. 아무튼 쉬운 말로 내가 팔지 마라. 자기들 진출하는데 장애가 되면 너 팔지 마. 뭐 이런 식으로 강압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국산화는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들 무기 팔면서
미국의 방산 수출 통제 규정을 지켜라 이렇게 지시를 한다고. 그리고 그걸 유심히 봐요. 그래서 거기 어긋나면 또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주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국산화를 하면은 우리 자체 조달을 할 수 있고 완벽하게, 그다음에 거기에서 파생형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MRO 시장도 완전하게 우리가 구축하면은, 특히 항공기 같은 경우는 아직 미비하지만 엔진까지 되면은 그야말로 로얄티도 안 주고 독자적으로 수출할 수 있고 국내에서도 안정적으로 정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발전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국산화를 많이 서두르고 있는데, 우리 국기원 같은 데서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모든 군사 장비에 대해서 국산화를 지정해가지고 하고 있다고. 이런 것들은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은 이게 잘 되면은 그야말로 그동안 우리가 방위산업에 투자했던 돈 이런 것들을 회수할 수 있는 그 기본이 형성되는 거죠. 국산화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유무인 복합 체계는 지금 전장 환경에서 변화되는 추세예요. 거기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무인기, 무인 수상적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활약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항공기도 사람이 탄 비행기와 사람이 안 탄 비행기를 지휘하고, 그 다음에 무인기끼리 서로 교신하고, 이렇게 되려면 굉장히 그 AI 기능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AI 알고리즘, 그다음에 유무인 통제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자율차 지금 막 단계에 있는데 항공기도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는 엄청 노력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이제 디지털 트윈 같은 거 활용해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시험장에서 모든 그런 역할, 이 전투 상황을 다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시험장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조종사 양성이 엄청 중요한데 조종사 양성하고 AI하고 이렇게 집어내 가지고, 그다음에 항공기에서도 사이버, 전자전 이런 데도 이제 전문가 양성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무인기가 이제 지금 막 여기저기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거를 전투기 조종사하고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이런 거, 어떤 모듈로 전투를 할 것인가, 뭐 2대를 할 것인가, 3대를 묶어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결심이 드는데, 우리가 많이 벤치마킹 하는 게 지금 미국 시스템이에요. 미국은 지금 유무인 복합 전투기 운용 이걸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KF-21은 정말로 유무인 복합 체계로 갈 수밖에 없구나. KF-21도.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국내 기술하고 산업, 그 다음에 운용 길이 이런 것들 통합적으로 발전되려면은 무언가 이 KF-21에서는 우리가 수출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일단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기술, 인프라, 그다음에 인력, 산업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무인 전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지휘하는 것도 힘든데 사람이 무인기까지 지휘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하려면은 유무인 복합 체계, 유무인 전투기를 어떻게 지휘할 것인가 운용 개념부터 확실히 잡지 않으면은 힘들다. 저는 그렇게 봐요. 더먹이존 TV 시청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과거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우리가 지상군 무기, 공군 무기를 많이 팔았죠.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해군 무기 쪽으로 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해군력을 급팽창시키고 있는데 그 조선 능력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SOS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미 조선업 협력이 지속된다면은 이제 해군 무기가 확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지해공 무기가 이제 전방위적으로 수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려면은 일단 지속적으로 기술 혁신을 해야 되고, 기술 혁신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예를 들려면은 여러분들이 보고 주식 투자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보시고 뭐 방산 투자도 많이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함정 분야는 지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에서 굉장히 우리한테 협력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방위산업이라는 자주국방도 하면서 수출에 기여해가지고 국민 경제에 도움되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 경항모 대신 유무인 전력 지휘함, 그래서 한국 경항모가 이제 탄생될 순간이 있는데 중지를 모아서 하루빨리 그걸 가야 된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미 북한은 압도하고 있어요. 북한은 해군력은. 그러나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라는 나라는 미군이 없으면 항상 우리를 또 괴롭힐 나라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해양 영토 분쟁은 항상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하려면은 경항모 대신 유무인 전력 지휘함, 한국형 항모함도 만들어야 되고 또 핵추진 잠수함을 빨리 만들어서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국이나 일본에 견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무기 수출하면서 이렇게 돈 벌어들이는 돈을 또 선순환을 하려면은 전자전, 사이버전, 미사일전 이런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제 방산 시장이나 또 무기 체계 이렇게 또 신개념 무기가 도입되면은 자주 나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